27강 4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처음부터 보시면 With so many people sharing the most intimate details of their lives with the world, something was bound to disrupt the trajectory of online sharing. 일단 with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So many people, 사람들. 근데 sharing, ing가 나오는데 여기서 ing는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 그래서 이렇게 with 다음에 이제 우리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잖아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sharing 이런 식으로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나오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with가 들어간 분사구문, with를 사용하는 분사구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인데 이제 with가 들어간 분사구문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목적어가 뒤에 ing가 나오면 목적어가 뭐뭐 하면서 혹은 목적어가 뭐뭐 하는 상황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sharing, 공유하는 그런 상황에서 뭐를 공유하냐면 the most intimate details, 가장 intimate이라는 형용사는 무슨 뜻이죠? 형용사. 가장 뭐 intimate, 친밀한 이런 뜻이죠. 친밀한. 그래서 intimate details of their lives니까요. 자신의 삶의 디테일이니까 되게 구체적인 어떤 세부적인 것들. 근데 intimate detail이니까 여기서 친밀한 구체적인 것들이란 거는 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약간 되게 그 남들한테 보통 비밀로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아주 친한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그런 것들. 근데 그런 자기 삶의 그런 어떤 되게 사적인 그런 부분을 세계와 공유한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랑 그렇게 공유를 한다. 우리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얘기죠.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something was bound to disrupt the trajectory of online sharing. 무언가가 be bound to 이러면요. to 다음에 이제 동사 원형이 이렇게 나와서 뭐뭐 반드시 뭐뭐 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반드시 뭐뭐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해설지에서는 뭐 이렇게 해석했던 것 같아요.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 것 같은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반드시 뭐뭐 하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무언가가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냐면 disrupt 하게 되어 있습니다. disrupt라는 거는 뭔가를 방해하는 거죠. 근데 뭐를 방해하냐면 the trajectory of online sharing. trajectory라는 말은요. 어떤 단어 안에 잭트가 들어가 있으면 던지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trajectory란 말은 던져진 물체가 이동하는 궤적 혹은 뭐 쏘아 올린 포탄의 탄도 혹은 뭐 인공위성의 궤도 같은 거 이런 건 이제 trajectory라고 합니다. trajectory.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는 the trajectory of online sharing이니까요. 온라인상으로 공유하는 궤적?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공유를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문맥상 과정. 근데 그런 과정을 무언가 방해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나오는데 the year 2013, so 2013년이라는 해는 이런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조금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2013년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 봤냐면 NSA leaks. NSA라는 거는 옆에 보시면 National Security Agency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가정보원 같은 국정원 같은 그런 이제 미국의 조직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leaks가 있었대요. 우리 leak이라는 단어는 원래 파이프 같은 데서 물이 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명사로 쓰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밀의 유출. 기밀 유출 같은 걸 leak이라고 그러죠. 혹시 위키리크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제보 받아서 뭔가 기밀 같은 걸 이렇게 폭로하는 이런 단체 있잖아요. 이 리크스가 이 리크스입니다. 리크스. 그러니까 위키리크스라고 이제 우리나라 언론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는데 한글로 쓸 때 정확히 말하면 위키리크스죠. 위키리크스. 근데 아무튼 이런 어떤 기밀 유출 사태가 있었고, 아이고, 네, 그 다음에 보시면
hackers targeting consumer credit cards. 그리고 해커들이 뭐 하는 게 있었냐면 targeting consumer credit card니까요. 어떤 소비자들의 크레딧 카드를 타겟팅하는, 노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And blanket inquiries. inquiry란 말은 질문이죠. 질문 혹은 뭐 무슨 설문. blanket은 원래 담요라는 뜻이잖아요. 담요. 담요 질문이 뭘까요? 그래서 왜 우리 혹시 전쟁에서 어떤 지역에 폭격을 할 때 융단 폭격을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때 그 융단에 해당하는 말이 블랭킷입니다. 블랭킷. 그래서 융단 폭격을 한다는 얘기는 폭탄을 엄청 많이 쏴서 완전 담요로 폭탄을 덮듯이 담요로 그 폭탄 담요로 그 폭격을 하는 지점을 뒤덮듯이 하는 걸 이제 융단 폭격이라고 하잖아요. 블랭킷 인콰이리란 말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주 무차별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를 알기 위해서 그러냐면 into individuals' personal lives니까요. 어떤 개인의 사생활. 근데 그런 개인의 사생활 속으로 이런 굉장히 많은 융단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차별적으로 많은 질문을 하는 거. 근데 뭐를 통해서요? Through their online connections. 그런 어떤 온라인 연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To name a few란 말은 뭐 예를 들면,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몇 가지 예를 들면 2013년에만 이런 일들이 있었다. 왜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무슨 성격 검사, 심리 검사 같은 거 하는 이런 사이트들 링크를 이렇게 막 서로 공유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에 사용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나 개인적인 취향이나 이런 걸 알아내는 데 사용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의심이 받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 blanket inquiries 뭐 이런 거죠. 그죠? 네.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these invasions of privacy. 그래서 이러한 사생활의 침해들은요. 방금 얘기했던 이런 예들. invasion이란 말은 침해, 침입, 뭐 침투 이런 거죠. and more. 그리고 더 많은 그런 일들은 have inspired. 이런 걸 inspire 했습니다. inspire란 말은 영감을 불어넣다 이런 얘기잖아요. 영감을 불어넣는다라는 얘기는 뭔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다 이런 얘기죠. 영감을 불어넣다.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다. 근데 뭐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했냐면 whole new platforms. 완전히 새로운 그런 플랫폼에 대한 그런 어떤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근데 그 플랫폼이 뭐냐면 based on giving the user a digital experience that can be anonymous, deleted, and secure. 이러한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영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인정보 침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렸냐면 이런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이거죠. 근데 뭐를 기반으로 해요? based on 이러면 뭐뭐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얘기죠. giving the user 이 사용자에게 a digital experience니까요.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 근데 어떤 디지털 경험이냐면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중요한 거죠. That can be anonymous. anonymous 이러면 무슨 뜻입니까? 익명의 누군지 알 수 없는 익명의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예, 굉장히 좀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고요. anonymous. 그 다음에 deleted니까요. 삭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경험. 내가 어떤 그 인터넷에서 뭘 했는데 그걸 삭제할 수 있는 이런 경험. 그리고 secure한 그런 경험. secure니까 뭐겠습니까? 굉장히 이제 보안이 철저히 되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새로운 플랫폼.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영감을 불어넣는 그런 일들이었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랬으니까 우리 예를 들면 앞에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주제 문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뭔가 어떤 개인적인 그런 어떤 디지털 경험을 익명으로 그리고 삭제될 수 있고 뭔가 좀 안전하고 이런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게 주제가 되겠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게 뭐가 있냐면
app developers, 앱 개발자들이요. developer 이러면 개발자. 앱 개발자들이 have created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photo messaging 앱인데요. 사진을 전송하는 앱인데 that enables users 유저들이 뭐 하는 걸 가능하게 하냐면 to send a photo or video 사진이나 비디오를 보내는 걸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쓰면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to send or 이건 아니구나. 예, 그냥 a photo or video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예. 그래서 뭐 하는 걸 가능하게 하냐면 유저들이 사용자들이 사진이나 비디오를 보내는 걸 가능하게 하는데 with text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텍스트를 넣어서 보내는 걸 가능하게 하는 앱인데 누구한테요? To a specific group of people 어떤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근데 뭐 할 수 있냐면 and control the time limit 타임 리밋을 컨트롤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요거 좀 표시를 해놓으세요. To send 그 다음에 and to control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역시 뒤에 나오는 to는 생략. 항상 and 다음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 이런 거는 문법 문제로 항상 자주 나오는 거니까 좀 항상 체크를 해두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사진을 뭐 이렇게 보낼 수 있고 그러면서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to control the time limit 시간 제한을 뭔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 제한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photo messaging 앱 이런 것을 앱 디벨로퍼들이 만들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시간 제한이 뭐냐면 for how long they can view the sent message from 1 to 10 seconds. How long they can view니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이 볼 수 있는가, 뭐를요, 보여줄 수 있는가, 그죠? 그 보낸 메시지를 from 1 to 10 seconds니까 1초에서 10초 사이로 이런 것들을 시간 제한을 정해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한번 보냈는데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저장돼서 나중에라도 꺼내볼 수 있고 이러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안 좋은 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하루 지나면 없어진다든가 아니면 뭐 한 10초, 20초 후에 삭제되는 막 이런, 그죠? 네, 그런 식의 메시지 앱을 개발했다. 이게 조금 옛날 얘기죠. 지금 뭐 이거 워낙 보편화돼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그래서 when the time limit ends 이 시간 제한이 끝나면 the message is no longer available 그 메시지가 더 이상 이용 가능하지 않고요. and is deleted 그리고 삭제되는데 어디서요? from the app servers 그 앱의 서버에서 삭제된다. 이런 식으로 왜 이걸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유저들이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1번 control their digital footprints footprint가 뭐죠? footprints 발자국이란 뜻이잖아요. 직역하면 디지털 풋프린트라면 디지털 발자국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뭐 사용 흔적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유저들이 디지털 사용 흔적을 통제할 수 있게 한다. 정답 1번이 되고요. 2번 보시면 reduce the consumption of electricity. 전기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전기 소비에 대한 얘기 아니었죠. 3번 보시면 increase storage space. 저장 공간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들의 폰에서. 물론 뭐 삭제되면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을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4번 보시면 manage their online friends more easily. 온라인 친구 관리에 대한 관리하다 이런 건 아니었고요. 5번에 analyze the data further in case they want. in case라는 접속사는 뭐뭐에 대비하여 어떤 경우에 대비하여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데이터를 더 애널라이즈 해줄 수 있다. 데이터를 분석한다 이런 얘기도 아니었죠. 정답은 1번이 되어 있고요. 컴프레hen션 체크업 보시면 1번 사람들이 사적인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온라인 공유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제가 이제 첫 번째 문장이 너무 길어서 이걸 좀 줄여서 쓰느라 몇 가지 단어들을 생략을 했는데 뭐 어쨌든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something was bound to disrupt라는 말을 썼잖아요. disrupt라는 동사가 뭐냐면 뭔가를 방해하고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런 게 되겠죠. 2번 2013년에 NSA는 신용카드를 목표로 하는 해커들을 적발하였다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NSA leaks.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leaks란 거는 뭐 기밀이 유출됐거나
아니면 무슨 개인정보 같은 게 유출됐거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일과 그 다음에 해커들이 신용카드를 노리는 그런 일들이 또 따로 있었고요. 두 개의 별개의 일이었죠. 그러니까 2번은 false가 되겠죠. 3번 사생활 침해와 여러 사건들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고 그 다음에 삭제되고 요서 지금 뭐뭐하고와 연달아 있어 좀 이상한데 익명성이 보장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보낸 메시지가 삭제될 수 있고 안전한 시큐어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이 탄생했다. 뭐 그거에 대한 inspire 영감을 받았다 이런 말이 이제 뭐 탄생했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true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익명성 아까 보셨습니까? 익명성 익명의 anonymous라는 단어 썼죠? anonymous 그죠? 그 다음에 4번 시간 제한을 둘 수 있는 포토 메시지 애플리케이션도 서버에는 그 내용이 남아 있어서 사용자가 디지털 사용자가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서버에서 삭제된다 그랬으니까 false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그래서 키포인트 보시면요. 소재 온라인상에 내가 정보를 공유하는 거 온라인 공유와 사생활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래서 주제는 뭐냐면 온라인상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출현. 플랫폼이란 말 자세히 설명 안 했는데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도입, 온라인 공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 그래서 예시가 나왔죠. NSA의 기밀 유출. 유출이라는 표현 아까 뭐라고요? leaks. 그죠? 그 다음에 해커들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온라인상으로 사생활을 조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 blanket inquiries 뭐 이런 거 있었죠. 주제는 그래서 뭡니까? 사생활 침해 위험을 덜어줄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사람들이 내기 시작했는데 예로 뭐가 있냐면 포토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인데 메시지 확인 뭐를 제한해요? 시간을 제한한다 그랬죠? 시간, 타임 리밋. 그래서 사용자의 디지털 사용 흔적을 통제할 수 있다. 사용자가. remember 보시면 이것만 remember. 1번에 들어갈 단어 뭡니까? 세다, 누출하다, 유출하다. leak이었죠. leak. 그죠? leak leak은요. 일단 명사로는 물 같은 게 새는 곳. 그 다음에 비밀의 누출 혹은 기밀 유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는요. 지붕이나 파이프 등이 새다. 그 다음에 뉴스나 사실 비밀이 유출되다. 조금 헷갈린 단어가 뭐냐면 leak. 여기서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장모음, 단모음이 없기 때문에 한국어에 사실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거의 의식하지 않고 쓰는데 영어에는 장모음, 단모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leak이라는 단어는 이제 길게 발음하시고 leak이라는 단어는 짧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leak이라는 단어는요. 일단 혀로 핥다. 그 다음에 이제 명사로는 핥기 이런 뜻이고요. A lick of something 이라면 소량의, 약간의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lick of salt 이라면 소금 약간 이렇게 소금 한 꼬집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leak이라는 단어로 쓰고요. 2번 보시면 이 단어는 뭘까요? 원래는 연단, 무대, 사람들이 밟고 올라서는 뭐 그런 약간 높은 평평한 그런 어떤 단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플랫폼이라고 하죠. 플랫폼. 그래서 기차의 승강장 뭐 이런 것도 역시 플랫폼이라고 하죠. 기차가 이제 높으니까 그죠? 이렇게 딛고 올라가서 이제 타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걸 이제 기차의 플랫폼이라고 하고요. 근데 요즘에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런 걸 플랫폼이라고 한다. 페이스북 같은 게 하나의 플랫폼이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게 하나의 플랫폼이고 유튜브라는 것도 하나의 플랫폼이고 이런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경험을 하는 이런 장소 이런 거 플랫폼이란 말을 비유적으로 씁니다. 3번 보시면 디지털 사용 흔적. 우리 본문에는 뭐가 나왔어요? 디지털 무슨 프린트? 풋프린트. 근데 이제 핑거프린트라는 말도 많이 써요. 디지털 핑거프린트라면 이제 이것도 역시 디지털 사용 흔적. 디지털 핑거프린트라는 말은 주로 그 약간 범죄를 추적할 때 뭔가 그런 맥락 속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범죄 수사할 때 핑거프린트, 지문이란 게 되게 중요한 어떤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핑거프린트라면 어떤 범죄에 활용된 어떤 디지털적인 증거, 이런 거를 이제 디지털 핑거프린트라고 하죠. 아무튼 디지털 사용 흔적.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런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identity theft. 예, 그래서 이거는 개인정보를 훔치는 범죄자, 우리 피싱 같은 걸 하는 이런 거 identity theft라고 합니다. 그래머를 보시면 with를 포함한 분사구문, 아까 얘기한 것처럼 with 다음에 with라는 전치사의 목적어, 어떤 명사구가 나오고 ing가 나오면 목적어가 뭐뭐 하면서 pp, 과거 분사가 나오면 그럼 목적어가 어떠어떠하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을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